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주전자 재료.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성장 방향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신성장 동력인 나노재료, 즉 실리콘 음극재 부문의 본격적 성장은 24년부터 전망된다. IT 업황 수요 회복세로 도전재료 부문 매출 증가가 예상되나 나노재료 부문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사의 실리콘 음극재 캐파는 23년 말 3,000톤에서 25년 말 2만 톤으로 확대되는 만큼 나노재료 부문 매출액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콘 음극재 투자는 계속된다는 또 다른 리포트고요. 두 번째 리포트죠. 나노 성장세는 아쉬우나 전 부문 QOQ 매출은 증가했다. 전방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완성차 OEM과 세트 메이커의 고급화 전략의 실리콘 음극재 채택이 유력하다. 개발 및 탑재 시간을 고려시 고객사에게 파트너 선택지가 맞지 않다. 단기 실적보다 24년부터 드러날 파이프라인에 주목해야 한다. 1조 7천억 원 규모의 IT형 잠재 시장 어플리케이션별 침투에 주목하자. 2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전도성 페이스트 205억 원, 태양전지전극 45억 원, 형광체 56억 원, 나노 57억 원으로 전망된다. 전 사업부의 QOQ는 증가했으나 실리콘 음극재인 나노 성장세는 주요 탑재 모델 포르쉐 타이칸이 2분기 판매량이 8,839억 원 등에 기인한다. 그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는 차종에 24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23년식, 24년식, 25년식, 26년식 뭐 포르쉐 무슨 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내년 기준이다 그러면 24년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24마이라고 봅니다. 24마이. 그러니까 24년식을 24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신차종은 또 따로죠. 신차종은 새로 개발하는 거죠.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이로트부터 해가지고 프로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양산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프로토 1차, 2차, 3차, P1, P2, M1, M2, PP, MP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한 5에서 6년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조금 단축해가지고 4에서 5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걸리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신차 같은 경우는 신차라고 하는데 요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페이스리프트란 말은 이제 영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쪽 분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조차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24년 페이스리프트다. 24년 개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차하고 그 다음에 몇 년형 뭐 24년형, 25년형 이게 몇 년형 이거하고 조금 그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조금 바뀌어요. 앞이라든지 뒤라든지 그런 게 조금 바뀌어요. 완전 다 바뀌는 건 신차고 외형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약간 바뀌는 것은 몇 년씩 그런 거고 페이스리프트 이 개조차는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요. 5월 8일 나왔던 이슈인데 테슬라의 4680 실리콘 음극재 적용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는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다. 지금 어떻습니까? 양극재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양극재는 올랐는데 음극재는 그렇게 못 올랐어요. 4대 요성 부품이라고 하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근데 이 4개 중에서 물론 양극재가 가장 돈이 됩니다. 가장 돈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것도 맞지만은 그렇다고 양극재만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못 만들잖아요.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그만큼 못 올랐다는 거죠.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85,000원 지지대 되겠습니다. 85,000원 지지대가 됐고 위에 이제 저항대는 10만 원이 되겠고 2차 저항대는 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만 5천 원을 많이 이탈한다. 그러면 7만 8천 원 있고 그 밑에는 7만 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 지지대, 1차 저항대 10만 원, 2차 저항대 11만 5천 원, 그리고 밑에 저항대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핸들링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외국인이 하고 있죠. 수급동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2만 9천 주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가요? 예, 계속 지금 팔고 있는데 팔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좀 사는 기조 좀 약간 완전히 바꿨다 하긴 뭐하지만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팔다가 최근에 둘, 넷, 5거래일 중에 3거래를 샀습니다. 최근에 조금 순매수로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최근에 기관은 어떤가요?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기관 중에 누가 지금 사고 있느냐? 금토가 좀 사고 있다가 조금 팔고 있지만은 금토도 역시 사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신이 최근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모펀드는 지금 현재 조금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투, 투신, 연기금 이 정도가 현재 기관에서 지금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03%. 이 정도면 양호하죠.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된다 그랬는데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2%, 1%, 0%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좀 감소해야 되는데 대차거래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24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좀 증가하고 있고 한 달 기준으로 24만 주가 대차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10% 이상이 중요하다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이 정도면은 상대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차거래도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이 종목이 또 주가가 지금 고점은 아니잖아요. 고점에서는 신용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점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현재 주가 위치가 고점은 아니고 저점 위치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공매도가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27.68%. 상당히 조금 아쉽네요. 자, 시총이 얼마인가 볼까요? 시총은 1조 4천억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100위가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3조 원 미만은 중소형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30%는 돼야 되는데 조금 약간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물론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꼭 2차 전지만 하지만 않습니다. 다른 것도 해요. 뭐 이렇게 이 IT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의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로 분류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전극 재료, LED형 형광체, AMOLED 재료, 그 다음에 태양전지용 전극 재료, 2차 전지 음극 재료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잖아요. 칩 부품용 전극 재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LED, OLED, LED하고 AMOLED.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 이 네 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음극재로 시장에서는 분류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에 1,700억 원에서 올해 1,800억, 내년 2,900억.
예,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좋아지네요. 내년에 2,997억 원, 약 3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억 원에서 올해 118억, 내년에 376억 원.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과 큰 차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4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억 원에서 올해 14억, 내년에 158억 원이 된다는 거죠. 예,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10배가 성장한다는 거죠.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에 35억에서 올해 2억 원으로 어닝 쇼크 났죠.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51억에서 올해 26억 원. 예, 역시 반토막 났습니다. 3분기에는 작년에 36억에서 올해 42억. 예, 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4분기 때 작년 마이너스 2억 원에서 올해 51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관련돼가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물론 지금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분기도 어닝 쇼크예요. 작년보다 어닝 쇼크인데 3분기는 작년보다 성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점 구간에서 활용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난 짧게 보고 싶다. 짧게 보실 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 지금부터 들어가신 겁니다. 3분기 발표는 언제쯤입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때 지금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활용해가지고 짧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고, 좀 멀리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저점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까지 바라보는 거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97%, 유보율은 1640%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조금 높네요. 297%인데 유보율이 16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2.54%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인 거 감안하게 되면은 일반 제조업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EPS 같은 경우는 1119원, BPS는 13,619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19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볼게요. 1119원이면은 11,000원이면 10배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 80배? 예, 이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싼 가격대는 아니네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보고 좀 움직이기 때문에 내후년이죠, 내후년에는 EPS가 2,732원까지 올라가네요. 자, 기업 기어로 들어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전도성 페이스트에서 42%, 그리고 나노가 여기서 지금 말한 2차전지 관련된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광체에서 13%, 태양전지 페이스트가 13%,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역전이 될 거야, 아마. 나중에 이 나노 사업부가 전도성 페이스트를 뒤엎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전지 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2차전지 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전환했던 게 21년도네요. 올해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론 재무적으로 그렇게 완전 튼튼해서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한 것도 없고 어느 정도 투자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미 투자는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기전자용 고분자 재료, 도전재료 등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85,000원의 지지를 받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예, 테마주가 이제 저의 예상으로는 8월이 끝나고 9월이 되면은 테마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힘을 발휘를 못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힘을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적주가 움직이는데 그 실적주의 핵심은 바로 이제 2차전지주가 되겠고 2차전지 중에서도 물론 양극재도 좋지만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아마 그때 되면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마이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